안녕하세요. 법장인 TV 법장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법률적인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재건축 정비사업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익적 성격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재개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재건축 정비 사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비 사업의 평균을 내긴 좀 어렵겠지만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한 10년에서 15년에 걸린다면 재건축은 이보다는 속도가 빨라서 빠르면 5년에서 7년 그리고 길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재건축 물건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 경우에는 조합 설립선가 조합 설립인가 시점부터는 이후에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가 금지가 된다고 해서 해당 물건을 매수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예외 사유가 해당한다면 그 예외 사유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신가 이후에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재건축 물건을 거래하게 되면 매수인은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투기과열 지구 지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해당 투기과열 지구 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를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을 보면 일단 서울은 모두 다 포함되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포함되는데 뭐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선, 당원구, 구리시, 군포, 의왕, 그다음에 용인시 수지구, 뭐 기흥, 뭐 기타 등등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수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세종 같은 경우 또 대구 수성구 또 인천은 뭐 수도권이니까요. 대전 광역시 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기타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투기과열지구 현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건축 물건의 거래 금지가 예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 설립 이후에 3년 내 사업인가 신청이 없었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물건에 거래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했고 3년 이상 소유한 자가 착공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금지 예외가 인정되고 다음으로는 착공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굉장히 느려서 이 매도인의 즉 재건축 기존의 조합원들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재산권 침해 또는 뭐 제한을 방지하기 규정이 크고 투기가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반드시 재건축 물건을 거래한다면 투기가열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아까 사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에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초과 이익을 항수하냐고 보면, 조합원 1인의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는 50% 가량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정비 조합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거래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에 따른 부담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3천만 원이 초과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0%고, 그다음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 사이에는 20%, 그리고 7천에서 9천만 원 사이에는 30%, 그리고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40%, 1억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5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 이익 부담금을 고려하고 또 각종 나머지 세금을 고려했을 때 과연 재건축 그 물건을 거래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거환경 요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구조안정성이라는 요건이 그 안전진단 기준의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안전진단 기준을 한번 보시면 2018년 이전 2월 이전에는 구조 안정성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의 기준을 보면 이 구조 안정성이란 것이 5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관경이 40%로 가장 요건 중에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재는 15%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구조 안정성이라는 것이 50%를 차지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거의 무너지거나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구조 안정성 비중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50%죠. 이에 따라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곧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으로 인한 뭐 수익 활동이나 이익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22년 5월 지금 기준으로 재건축에 투자할 때인가 조금 고민해 보면 최근 2년간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고, 물가 인상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사실상 뭐 서울도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아파트 등 물건이 매우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될 시점입니다. 특히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현재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싶다면 제가 발간한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법장이TV 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